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요거는 입력시키고 가고 싶어서 토지 개발, 토지 매매, 공장 매매, 하여튼 토지 세계관 내에서의 대출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대출 기법. 아파트나 토지나 매매 잔금용 대출은 비슷하겠죠? 아파트도 소유권 넘길 때 잔금 동시이전하는 거고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리고 그 토지도 소유권 넘기면서 잔금 치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때 다 대출을 다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출은 종류가 토지 공장 개발, 토지 상품에서는 큰 트랙으로 3개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매매 잔금용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물상 담보용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요. 토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부동산 마찬가지 기법은 인용될 수 있지만 물상 담보용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장 건물을 차곡차곡 짓잖아요. 바닥 매트 기초로 하고 방석 걸치고 매트 기초로 하고 콘크리트 기초, 그 다음에 HB빔을 올리고 그리고 판넬도 씌우고 마당 공고리를 치고 등등 해서 우리가 준공을 내지 않습니까? 전기수도 설치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보통 공장 하나 짓는데 빠르면 2달, 늦으면 4달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다 틀리니까. 근데 공장을 질 때마다 공장을 다 짓고 대출 받는 게 나아요? 공장을 지면서 차곡차곡 받는 게 나아요? 건축비를? 차곡차곡 받는 게 낫죠? 뭐 매트 칠 때 얼마, 빔 올릴 때 얼마, 판넬 씌울 때 얼마, 준공할 때 얼마 해서 차곡차곡 건물비를 차곡차곡 건축비 받는 게 낫겠죠, 은행에서. 그거를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기성고 대출이다. 기성고 대출. 그래서 대출은 매매 잔금용 대출, 아파트처럼 등기 넘기고 대출 받아서 잔금 대출 주는 땅값, 부동산 값 주는 매매 잔금용 대출, 잔금용 대출. 그리고 건물 지면서 차곡차곡 받는 기성고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 가운데 하나 딱 아까 말했죠. 물상 담보용 대출, 제3자 물상 담보용 대출 이라 하면 이 말만 들어봤을 때 뭔 뜻 같아요? 땅 주인 A가 있어. 그리고 그 매수자 B가 있어요. 그럼 땅 주인이 10,000평짜리 이거 그 글씨 보이세요? 네. 땅 주인이 10,000평짜리 땅이 또 주인이야. 맨날 10,000평이라면 하여튼 10,000평짜리 주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 여러분들 감정가에 대한 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셔야 돼. 자, B가 이 땅을 10,000평을 샀어. 평당 100만 원에 또 샀어. 100억이지.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이 감정가가 요즘같이 경기 침체기에는 감정가보다 더 싼 땅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죠. 침체기에는. 근데 경기가 활발히 좋을 때고 에너지 있고 경기가 좋고 부동산 잘 팔 때는 감정가보다 매매 시세가 좀 더 위가 많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침체기라 감정가 밑이 지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침체기에 감정가 밑이 많은데 그런 거 다 치고, 자, 평당 100만 원짜리가 10,000평이 100억인데 이게 은행 감정을 했더니 은행 감정가가 110억이 나왔어. 그래서 이 감정가 110억 대비해서 이 토지 LTV가 70%가 풀린대. 그러면 110억 대비 70%만 77억 아닙니까? 아, 너무 높겠다, 씨. 77억이잖아. 예? 대출 풀리는 LTV가 77억이야.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보면은 땅 산 값이 100억이야. 감정가는 110억이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매매 잔금용 대출할 때는 은행에 계약서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아파트든 땅이든 은행에 매매 계약서 들어가요. 그럼 은행에 매매 계약서가 얼마짜리 들어가? 감정가 110억짜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억짜리 계약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금융권이라는 거는 은행은 이렇게 되는 거야. 감정가와 매매가 중에서 낮은 거를 채택해요. 아시네요? 맞아요. 낮은 거 채택해요. 그러면 낮은 거 채택하는 게 그게 그 룰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억짜리 매매 계약서를 채택하겠죠? 110억이 나와서 100억짜리 쓸 거 아니야? 계약서가 오픈됐으니까. 뽀록 났으니까. 그러면은 110억에 77억 나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100억에 70%만 나오게 생겼네? 그럼 70억 나오네? 7억이 날라갔네, 그쵸? 이럴 때 물상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거야. 자, 물상담보대출은 뭐냐? 이 A 주인이 이 매수자 B한테 자기 땅 10,000평짜리를 담보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만평짜리를 B한테 담보 제공을 줬단 말이야. 이 땅을 만평을 담보 제공을 줬다. 담보 제공.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가 돼? 채무자가 누구야? 채무자는 B야, B. 매수인 B가 채무자가 되는 거야. 담보 제공자는 누구야? 담보 제공자. A야. 이걸 물상담보라고 한 거야. 예. 그래서 A가 만평짜리를 B한테 B가 채무자가 되는 거야. B가 채무자가 되고 B가 지정한 은행에서 B가 채무자가 돼가지고 A가 담보 제공 이 물건을 물상 담보 제공하고 B가 채무자가 되는 거를 물상 담보용 대출이라고 하고 이때 매매계약서가 오픈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은행에서는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 수도 없지. 모르겠지. 이거 물상 담보 대출이니까. 그럼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감정가만 보겠죠. 그럼 77억이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이게 물상담보 대출의 기법이야. 그럼 온전히 LTV 감정가에 대한 70%를 온전히 다 해먹을 수 있잖아. 다. 말이 좀 거친데 하여튼 해먹을 수 있잖아. 77억. 그쵸? 그쵸? 그러면은 물상담보를 해서 하니까 매매계약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110억짜리 감정가로만 은행에서 채택하니까 물상담보는 감정가로만 하니까 77억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77억을 받아. 물상담보하고 B통장으로 77억을 꽂아줘.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은 그 이후에 할 수 있어 못해? 동시 패션을 할 수 있어 못해? 5분 차이 두고 하면 돼. 네. 이해하셨어요? 이게 물상담보용 대출 기법이고 이거를 인용해서 매매시장에서 토지시장에서 하는 거야 다. 그래서 자 여기서 또 하나 증폭시킬게요. 네, 봐봐요. 여기서부터 알파 레버리지가 뭔지 살짝 알려줄게요. 이 다음부터. 자, 물상담보 이해했죠? 네. 자, 그럼 만평짜리 땅이 이게 농지였어. 밭대기였어. 밭대기 계획가리 만평이었을 때 이 금액이야. 근데 주인이 토지상 승낙서를 해줬어. 인허가 낼 수 있게끔. 그 조건을 계약했어. 그럼 B가 공장부지 허가를 들어갈 거 아니야.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그럼 공장부지 허가를 냈어. 공장부지 허가를 내면은 감정가가 110억일까? 허가증 나오면? 허가증 나왔잖아. 허가증 나왔으면 당연히 더 올라가지. 핵심은 인허가인데. 돈이 인허가인데. 그러면 공장 허가를 냈어. 공장 인허가증 나오니까 110억 감정가가 순식간에 170억을 뛰는 거야. 공장 허가를 내버려가지고. 이거는 잠깐 상의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든 거야. 그럼 공장 허가를 냈더니 170억이 됐어. 허가증만 뽑았는데 170억이 됐어. 그러면 170억 대비해서 LTV가 공장 부지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다? 경매시장에서는 8, 90%, 현실시장에서는 7, 80%. 만약에 채무자 업체가 신용이 겁나게 좋으면 90%도 가능할 수 있어요. 신용이 무지 좋을 때. 예. 공장 허가증만 뺐는데 감정가가 170억이 되는 수고, 이 상태에서 80%를 뽑아먹는 거야. 자, 그럼 80%를 뽑는 기법이 뭐가 대전돼서 뽑는다? 물상담보가 되면, 그렇죠. 잘 하시네. 맞아요. 물상담보가 된 상태에서 물상담보용 대출을 일으키면서 170억 된 거를 물상담보용 대출을 한 거야. 계약서는 필요 없고. 그럼 170억에 대한 80% 가까이 나오잖아. 공장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170억에 80%면 대략 얼마일까? 나 암산이 안 돼. 136억 나오죠. 근데 원래 땅값이 얼마야? 대출 얼마 나와? 136억 나오지. 풀피. 맞아요. 그게 알파 레버리지라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36억이 남아돈다, 안 남아돈다? 남아도죠. 남아도는데, 자, 그 36억을 다 남아도는 게 아니고, 농지 전용비도 들어가죠. 형질 변경한 세금 들어가죠. 토목 설계비도 들어가죠. 그래서 인허가에는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남은 돈이 비하면 그렇죠. 아주 여사님 말이 맞아요. 36억에 비하면은 저거는 뭐 한 5, 6억?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나 6억 정도? 다 합해봐야? 그러면 어차피 내 땅 값어치 있게 만드는 돈은 매한 가지고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형질 변경 세금이니까 어차피 내야 될 돈이고 그게 5, 6억 들여가지고 36억을 더 받아오는 거죠. 예. 예. 그럼 결론은 여기서 6억, 7억을 빼도 30억은 남아 돌죠. 그게 그리고선 땅값 100억은 이미 줄 수 있죠. 136억 받아서 100억 땅값 줘서 법무사 5분의 등 치고
36억에서 6, 7억 세금, 성질병원 설계비 내고 내 돈 한 29억, 30억 남기고. 이해하셨죠? 네. 이거를 흔히 뭐라고 한다? 봉이 김선달 전략이라고 한다. 은행돈으로만 노는 거예요. 은행돈으로만. 네. 그래서 알파 레버리지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은행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인허가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네. 왜? 감정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때 쓰이는 대전제 베이스가 뭐다? 대출기법 중에 물상담보다. 그게 중요한 거야. 물상담보 입법, 물상담보 대출기법. 그게 중요한 거야. 매매계약서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물상담보 기법은. 네. 자, 이제 개념은 이제 좀 장착되셨을 것 같고. 미등기 전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토지 시장에서 미등기 전매라는 건요. 일단 민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00억짜리를 계약금 10%, 대략 10% 주죠, 항상. 계약금은 5%나 10% 상관없어요. 무조건 계약금은 계약금이니까 몇 프로보다도 그 계약금으로 주고 5%도 계약금이야. 뭔 말인지 알죠? 하여튼 100억짜리를 10억을 주고 10%도 계약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왜 TY 개발 왜 몇인, 뭐 박효근 왜 몇인 써놓고 나서 특약사항이 있잖아요. 매수인, 즉 TY 개발 박효근이 매수인이 지정한 자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낼 수 있게, 건축허가 낼 수 있게 토지주는 허가 낼 수 있게 동의해주고, 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허가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협조해준다 라고 특약사항이 미리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땅 주인이 일단 합의를 한 거야. 내가 지정한 자 앞으로 등기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땅 주인이 합의가 된 거야. 합의가 됐어요. 이거는 전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지정한 자 앞으로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게끔 내가 중간에 빠지고 해도 이건 전매가 아니에요. 전매가 아니에요. 전매가 아닌데 지금 내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 계약금만 걸었다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중도금이라는 것까지 걸었어 내가. 중도금 걸게 되면은 중도금 건 상태에서 이런 액션을 똑같이 했다. 중도금 이후에 이 액션을 했다 내가. 중도금이면은 중도금 걸었다는 거는 민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계약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야. 이행의 착수. 네, 이행의 착수. 중도금 걸었다는 건 계약 이행의 착수로 서로 합의가 된 거야 벌써. 그래서 이행의 착수가 걸렸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가 걸린 거, 즉 중도금 건 상태에서 내가 3자 앞으로 소유권 넘긴 행위를 그 이후에 했다. 그건 전매예요. 이해 가요? 계약 권리를,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계약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거하고, 계약 권리야, 계약 권리. 계약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거고, 이행의 착수가 건 상태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법이에요. 계약 권리는 합의가 되면 양도할 수 있어. 계약 권리는. 합의가 되면. 이해했어요? 네. 근데 중도금화돼 있으면은 이행의 착수가 걸려버리면은 합의가 되든 뭐하든 간에 필요 없어. 그거는 전매예요. 이해 가요? 네, 이해 가요. 예. 그게 한 끗의 차이요, 법상. 예. 그래서 삼부토용 것도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흔히 청약금이라고 그러죠. 매수인들. 예. 그렇게 코스 밟아 가는 거야, 전매 안 걸리게.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2차 계약금이라 표현한다. 중도금이 아니고. 예. 자,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 싸움입니까, 이게. 이 문구 하나에, 행위 하나에, 이 디테일은 한 끗 하나에 뒤집어지는 거다. 본 상황이. 예. 그러면 이거는 실무 경험이 많고 산전수전 공주전을 겪은 사람은 당연히 몸에 박혔겠죠, 다. 기계화가 되겠죠, 기계화가. 예. 이 정도 기계화 된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 고수라고 한다. 예.